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2016년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볼 거는 여드름을 어떻게 없애나. 여드름 어떻게 없애나. How to get rid of acne라고 좀 주제를 잡아봤는데, 오늘은 각질 제거 편이에요. 각질을 어떻게 제거를 해줘야지 여드름을 없애줄 수 있나. 여드름을 없애는 방법에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만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그중 하나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각질 제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면 각질 제거를 왜 해야 된다는 건데?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왜 해야 됩니까? 이유는 턴오버 주기예요. 턴오버 주기. 피부에는 턴오버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피부 각질이 한번 싹 벗겨지고 새로운 각질이 올라오는 그 주기를 턴오버 주기라고 해요. 피부 턴오버 주기. 일반적으로 대체로 평균적으로 한 14일 정도면 피부 각질이 다 떨어져 나가고 새 각질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약간 상처받은 이런 각질들은 웬만하시면 세안을 하시면서 웬만하면 다 떨어져 나가요. 물이랑 이렇게 마찰을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데,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워낙 험하고 험난하다 보니까 각질이 다 안 벗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각질이 다 안 벗겨지고 오히려 막 거뭇거뭇하게 남아있고, 아니면 아예 각질이 아예 안 벗겨지고 그 상태로 남아있어서 각질 부각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되게 많이 있죠. 사실 이 턴오버 주기만 믿고는 이제는 우리 피부에 있는 각질들을 완전하게 제거해서 이제 여드름이 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줄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각질은 우리가 이제 알아서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들이 많기는 한데, 사실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물리적 각질 제거, 필링이죠. 필링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필링이라는 요 영어 단어는 껍질을 하나 벗겨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껍질을 벗겨내는데 여러분들 필링제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대체로 필링제를 사용하실 때는 필링제를 손에 덜어서 짜요. 그리고 세안을 하고 나서 필링 젤로 한번 마사지를 해주죠. 마사지를 하면서 거기 때 같은 게 나와요. 뭔가 때 같은 게 나오는데, 이렇게 스크럽 같은 것도 똑같은 거죠. 스크럽이나 필링 젤로 이렇게 피부를 마사지 하다 보면 때 같은 게 나옵니다. 근데 그 때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아, 이거는 내 눈으로 봤을 때 때 같은 게 정말 밀려 나오니까 이거는 각질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각질이 아니에요. 각질이 아니고 필링젤을 만들고 있는, 그 구성하고 있는 셀룰로스라는 성분이에요. 셀룰로스가 우리 피부에서 이렇게 온도랑 반응을 하면서 그 때같이 밀려 나오는 거지, 진짜 우리 피부에 있는 각질은 제대로 제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우리 피부에 있는 각질들은 필링젤로 인해서 얼마나 벗겨졌을까, 얼마나 완벽하게 떨어져 나갔을까를 생각해보기 위해서 제가 요 사진을 배경사진으로 썼어요. 여러분들 벤치에 보시면, 나무 벤치에 페인트를 한번 칠해놓은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런 것들을 가끔 이렇게 벗겨진 부분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한번 밀어보셨죠? 손으로 한번 밀어보셨으면 그게 이제 이 페인트 껍질들이 잘 벗겨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손으로 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힘을 꽉 준 부분은 각질이 잘 벗겨지지만, 손에 힘을 덜 준 부위 같은 경우에는 각질이 덜 벗겨지는 경우가 되게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링젤로 각질을 벗긴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각질이 안 벗겨져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갈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각질이 덜 벗겨진 부분을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각질 제거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가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방법은 화학적으로 각질을 한번 녹여봅시다. 요거예요. 화학적으로. 여러분들 화학적 각질 제거제 많이 들어보셨나요? 화학적 각질 제거제? 물리적 각질 제거제가 있다면 저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오히려 권해드려요. 물리적 각질 제거제 같은 경우는 필링젤, 스크럽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론 뭐 떼수건으로 이렇게 각질 미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떼수건도 물리적 각질 제거긴 하네요.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각질 제거라고 불릴 수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볼 것은 화학적 각질 제거제입니다. 화학적 각질 제거제 많이 들어보셨죠? 아하, 바하, 파하, AHA, BHA, PHA 이렇게 돼 있는데 파하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아하가 뭐냐면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BHA는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예요. PHA는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PHA 성분은 글루코노락톤이라는 성분이에요. 글루코노락톤. 네. 글루코노락톤이라는 성분인데 파하 같은 경우에는 아하랑 바하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여드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각질 제거가 동반돼야 된다. 각질이 제거가 돼야지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각질층 그리고 먼지층 이런 것들이 좀 벗겨나가질 수 있다. 각질 제거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남아있는 각질들이 모공을 막아서 결국에 여드름을 유발하는데 크나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결론은 각질은 제거해주는 게 좋다. 우리가 스스로. 첫 번째 방법, 물리적 각질 제거제. 근데 이거는 조금 자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대로 각질이 안 벗겨져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게 화학적 각질 제거제예요. 아하, 바하, 파하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하입니다.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는 글라이콜릭 애시드라는 과일산이 있어요. 과일산. 그 성분으로 대표가 되는 산이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예요. 요거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인데 제가 여기 되게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과일들을 팔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과일들을 팔고 있죠. 근데 여기서 레몬, 오렌지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들 있죠. 그 사과가 될 수도 있고 산을 배합하고 있는, 산을 품고 있는 그 과일에서 추출한 성분을 글라이콜릭 애시드라고 불러요. 글라이콜릭 애시드라고 부르는데 그 과일산을 pH 3에서 4 정도로 조절을 해가지고 퍼센트는 한 8%로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하입니다. 아하. 아하인데 요게 바로 아하인데 아하 같은 경우에는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인 바하에 비해서 좀 지성 피부분들한테는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아하 같은 경우는 각질층에서 작용은 하는데 수용성 산입니다. 수용성. 수용성 성분은 물에 녹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물에 녹으려면 물론 건성 피부분들은 피지 분비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안 되는 그 피부 위에서 충분히 각질을 제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성 피부분들 어떻나요? 한 4시간만 돼도 이미 피부가 번들번들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하를 바른다고 해서 지성 피부분들의 피지나 그리고 블랙헤드를 녹여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 피부분들의 각질을 완전히 그렇게 케어해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하는 저는 건성 피부분들이 사용하시는 걸 좀 권해드려요. 근데 단점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아하, 그러니까 글라이콜릭 애시드 같은 경우는 좀 따가워요. 사용하실 때 굉장히 따갑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레몬즙을 피부에 떨어뜨려서 바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 때문에 피부가 붉어질 수 있는 단점, 그리고 그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는 단점을 배합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조심하게 다뤄야 될 성분인 것 같아요.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는. 그 대신 이제 건성 피부분들 그리고 피부가 많이 안 민감하시고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아하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하 각질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8%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팔꿈치 그리고 발 뒤꿈치 있죠 여러분들, 각질이 일반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각질층이 두꺼워져 있는 부분에도 이상적으로 작용을 시킬 수 있어요. 요즘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발 각질 벗겨주는 팩, 그리고 손 각질 제거해주는 팩에 이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10% 이상 배합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왠지는 아시겠죠, 이제? 각질을 진짜 벗겨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하입니다. 바하 요거는 뭐 화학 구조가 다 갑자기 나와가지고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난해하실 수 있는데 당황하지는 마시고, 당황할 건 없어요. 바하는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입니다.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는 지성 피부에 이상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요 화학 구조가 아스피린을 닮았어요. 아스피린을 닮아서 이 화학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바하가 항염 효과도 있습니다. 항염, 그리고 여드름을 기본적으로 케어해주는 효과까지 있어요. 네. 여드름균에도 이 바하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하는 원래는 각질 제거제로 사용되는 제품인데, 각질 제거제로 사용되는 그런 성분인데, 오히려 요즘에는 여드름 케어 제품들, 그리고 의학 외품 제품들에 이제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살리실산이 2% 배합되는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바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성 피부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적극적으로 권해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어떤 피부에 사용하시면 되냐면, 건성 피부인데 내 피부가 조금 민감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하 말고 바하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바하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바하 성분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성분은 살리실릭 애시드예요. 살리실릭 애시드. 살리실릭 애시드인데, 한국에서는 이 살리실릭 애시드가 화장품에 배합될 때는 0.5%라는 배합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 되려면 사실 바하 같은 경우는 2%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2%를 사용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한국에는 이런 2%를 배합하고 있는 화장품은 없어요. 대신 이제 클리어틴과 같은 일반 의약품들 있죠. 약국에서 약사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셔가지고 사실 수 있는 그런 제품에 이제 살리실산이 2%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법적인 부분을 좀 우회할 수 있는 성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화장품 회사들도 고민을 했나봐요. 고민 끝에 만들어낸 성분이 베타인 살리실레이트입니다. 베타인 살리실레이트도 살리실산이랑 비슷하게 피부에 작용을 해요. 피지를 녹여주고 각질을 녹여주고 블랙헤드를 관리해주죠. 그런데도 이 바하보다는 자극이 적어요. 자극이 적은데 대신 효과도 적겠죠, 조금은. 각질 제거되는 그런 효과나 여드름이 케어되는 그런 효과는 좀 적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 바하 같은 경우에는 지성, 복합성, 건성 어떤 피부 타입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부작용은 아까 아하랑 똑같아요.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랑 동일하게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인 베타인 살리실레이트 그리고 살리실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도 사용했을 때 붉어지는 홍반, 레드니스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사용을 하실 때 내가 내 피부가 너무 빨개지는 것 같고 접촉성 피부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접촉성 피부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난 지금 접촉성 피부염이 일어나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PHA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폴리로 알고 있거든요. 폴리하이드록시 애시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는 모르겠는데, 요 성분 화학 구조식 제가 요거를 가져왔는데, 요게 뭐냐면 글루코노락톤이라는 겁니다. 글루코노락톤이라는 건데, 이 아하 성분에서 착안을 해서 만들어진 성분이에요. 글루코노락톤은 여러 가지 배양 성분을 배양을 해가지고 그런 거에서 추출을 해서 만들어낸 성분인데, 요 글루코노락톤의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하랑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하의 성질을 조금 띠고 있으며 자극은 좀 더 적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블랙헤드 그리고 피지 조절을 원하시는 분들은 파하보다는 바하를 쓰시는 게 훨씬 나아요. 대신 파하 같은 경우에는 나는 건성 피부야. 근데 이 아하는 너무 따가워서 못 쓰겠어. 그래서 뭐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뭘 쓰면 될까? 각질 제거는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파하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국내에서 사실 구할 수 있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CNP 차인박 코스메틱에서 나온 PHA 각질 제거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CNP 화장품에서 그걸 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1등은 바하라고 생각합니다. 건성,
지성, 복합성 피부에 모두 작용을 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고 여드름을 케어가 가능하며 그리고 항염 효과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블랙헤드, 피지 조절도 가능하고 그리고 각질 제거까지 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바르고 나서 씻지 않아도 된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아하나 파하도 씻지 않아도 돼요. 씻지 않아도 되지만 이 바하 같은 경우에는 아하의 그런 단점을 극복해 줄 수 있고 파하의 단점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바하를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자, 요런 여드름들이 되게 많이 나실 거예요. 여드름이 나고 이제 흉터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각질 관리를 하시게 되면 각질이 계속 떨어져 나가면서 그 멜라닌 층도 계속, 색소층도 계속 떨어져 나가요. 그렇다 보면 애초에 색소 침착 관리도 같이 하실 수 있겠죠.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화학적 각질 제거제는 색소 침착 관리, 그리고 여드름 관리, 그리고 각질 관리, 블랙헤드 관리, 그리고 피지 관리 총 5가지의 이런 이로운 장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올인원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적인 정서에는 아직 이런 물리적 각질 제거제, 필링 젤이나 뭐 스크럽을 통해서 씻어내는 이런 개념들이 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화학적 각질 제거제들이 정착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철학적인 부분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화학적 각질 제거제가 되게 많이 알려져서 여러분들이 여드름 케어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질 케어에 크나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시지 마시고 여기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